쉐이크라고 그래서 네. 우유에다가 이제 믹스 커피 3개를 타서 야, 네, 맛있겠다. 되게 맛있겠다. 어떤 분은 스타벅스 프라푸치노보다 더 맛있다고. 어우,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야, 이거 근래에 뵀던 분들 중에 가장 미소가 아름다우신 그래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반갑습니다. 그대는 카라멜 마키아토 여전 내 입가에 그대 이 달콤해 baby baby 지금 이게 저 직장 생활에 내지는 이 도시의 삶에 좀 지치신 분들이 갑자기 누워 계셨다가도 이렇게 좀 일어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쁘고 뭐 조그만 카페를 가서 야 나도 이런 걸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맞아요. 아니 저도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요즘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네. 인생 이모작을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아, 그렇죠. 저는 그래서 조그만 카페. 네. 예. 아, 근데 진짜로요? 예. 오. 저에게는 토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카페. 아, 근데 되게 손님들이 피곤하겠네요. 쉬러 160. 가면은 지금 하신 지 얼마 되셨죠? 지금 이제 4년 됐어요. 4년. 벌써요? 네, 2017년에. 원래는 그럼 카페를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미술을 전공했어요. 만화 애니메이션을 전공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26살에 서울 올라와서 뮤지컬 무대 미술을 했어요. 네. 제가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에 퇴근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워낙 그 일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때 시급이 아마 한 5천 원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한 10,000원 이상을 받았던 시급으로. 시급으로 10,000원 이상을 받았던 때죠. 아니 근데 그런 일을 그만두고 옥천에다 카페를 내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또 고시원 생활을 했거든요. 창문도 없는 고시원이었어요. 근데 딱 누워있으면 마치 관 속에 누워있는 듯한 그런 느낌? 아무것도 없고 딱 1.5평이거든요. 침대에 딱 누워있으면 막 숨이 막혀서 누워있는데 그날 엄청 힘들었어요. 온몸에 페인트칠 돼 있고 손톱 사이에 페인트칠 가득 돼 있고 머리에도 막 묻어있고 샤워를 막 했는데도 안 없어져요. 딱 하고 누웠는데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천장을 딱 봤는데 그 누런 천장에서 뭔가 내 모습이 약간 비치는 듯한 느낌? 그 누런 천장이 따갑기도 하고 그런 찌든 내 모습이 이게 내가 진짜 원하던 삶일까? 이런 정말 보람이 있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 안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작품이 꽤 큰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신경 써서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지칠 대로 너무 지친 거죠. 근데 그 딱 프로젝트 끝나고 쉬는 날이 며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짐을 딱 그 서울 올라올 때도 배낭 하나 딱 메고 왔는데 배낭 하나 딱 메고 내려가는 버스를 딱 탔어요. 집에 와서 좀 쉬다 와야지. 딱 했는데 근데 내려올 때 막 뭔가 이상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어떤 감정이 드시던가요? 뭔가 제가 꿈꿔왔던 일을 살았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뭔가 복잡한 마음들이 생기면서 내려오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울었어요. 차에서. 뭔가 막 되게 후련했나 봐요. 뭔가 내 인생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게 좀 있기도 했고 뭔가 이상했어요. 꿈을 약간 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이상 감당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이, 그런 현실이, 서울이 내가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는 이곳에서 버티려면 어떻게 보면 그 핸드폰 충전하듯이 썼으면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날 충전할 수 있는 그 아무런 것도 없는 곳이 서울이었던 거예요. 올라갈 때는 설레임과 꿈을 가득 싣고 갔다면 내려올 때는 이제 지친 마음을 들고 돌아왔던 거예요. 딱 했는데 집 있다가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산 있고 물 흐르고 이게 너무 좋아서 앞에 그냥 바람 소리만 들어도 엄청 행복해요. 저희 다 금강이 엄청 예쁘거든요. 아 금강. 네. 그 휴게소 중에 그 네, 맞아요. 금강 휴게소가 그 옆에예요. 아 네. 그래요? 엄청 딱 앞에는 딱 강, 뒤에는 산. 창문만 딱 열면 앞에서 막 낙엽이 흩날리고 있고 강 흐르고 있고 물소리, 바람소리, 아침에 닭 우는 소리 이런 것들이
막 들리기 시작해요. 마을 풍경 지금. 나의 옥천은 그냥 큰 둥지 같은 느낌이었죠. 쉬다 보니까 6년째 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냥 안 올라가고 있어요. 한 2달 정도 제가 그냥 누워만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누워만 있었어요. 보다 못한 아버지가 저희 집에서 딸기 농사를 져요. 그래서 야 누워만 있지 말고 딸기 좀 같이 심자. 밥 먹어, 아버님도 그러니까. 넌지시 좀 얘기를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야, 그거 너만 있지 말고. 어?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농사가. 아, 진짜. 예, 이거 파서 이렇게 딸기 넣는 이 단순 노동이 그래서 2년 정도 딸기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딸기 농사를 하시려고. 예, 한데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몸이 아픈 거예요. 왜요? 이게. 왜 그러죠? 병원에 갔죠? 딸기 알러지가 있습니다. 아니, 딸기를 2년 공부했는데. 이파리에 아. 이파리 있으니까 일을 못 하는 거야. 열매만 먹고 다녔지 뭐 이파리 하는 게 야, 있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야, 이거 무지하게 현타 오겠는데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딸기가 나오잖아요. 아, 이 판매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도 농사다라고 이렇게. 근데 딱 통장을 딱 봤는데 딱 500만 원 있는 거예요. 500만 원. 건물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거의 임대 이런 것도 안 써 있어요. 공인중개사도 없어요, 이 시골에. 그래서 면사무소에 가서 저기 건물 누구 거예요? 저 찾아가서 할아버지 저한테 임대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엄청 싸게 100에 15만 원에 와, 100에 15. 네. 이렇게 해서 혼자 이제 인테리어 다 부신 다음에 철거도 다 직접 하고 상수도 끌어오는데 한 50만 원 들고 인테리어 하는데 한 300? 그다음에 집게 한 50만 원? 인테리어 하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새들은 걱정 없이 아름다운 저희는 이제 머신이 없어요 대신. 다 에스프레소 머신이 없어요. 다 핸드드립으로. 아니, 그래도 카페면 일단. 그죠 이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아,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로 제가 500만 원 투자했다 했잖아요. 네. 저 첫 달에 660만 원 찍었어요. 매출이? 네. 첫 달에만. 어떻게 첫 달에 660이. 저희 마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주변 마을까지 카페가 아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커피숍 생겼디야. 하면서 처음으로 싹 오르는 거예요. 하루에 와 80잔 100잔씩 내리니까 핸드드립. 야, 이거 기계. 와, 이거 오픈해요. 지금은 커피 기계 있습니까? 와이프가 선물로 사줬어요. 아니, 잠깐만. 지금 결혼을 좀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열흘 됐 예?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중에 하나 가게 이름이 네. 언제든지 업종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름이 뭐예요? 저희 토닥토닥 해준다고 해서 카페 토닥. 토닥거든요. 네네네. 아니, 근데 이게 토닥이라고 지은 이유가 지금. 토닥 망하면 이제 통닭집으로 바꾸려고. 그냥 이응이랑 리을만 아, 진짜로? 그러면 주요 고객층이 어떻게 됩니까? 마을 주민 전부죠. 어떻게 보면 전부 오시는데 이제 초등학생들이 한 4시쯤에 네. 이제 가방 딱 메고 막 뛰어와요. 왜냐면 저희 옛날 게임기가 있거든요. 뭐 아이들도 와서 뭐 있을 수 있고 어르신들도 오실 수 있고 그 근방에 사랑방이 됐네요. 맞아요. 사랑방이. 아지트. 아지트가. 잘 되는 시기가 좀 따로 있습니까?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농번기 때 그 이제 일꾼들한테 또 잘 나가는 커피가 또 있어요. 그때 뭐예요? 찜 쉐이크라고 해서 네. 우유에다가 이제 믹스 커피 3개를 타서 야, 세 개를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떤 분은 스타벅스 프라푸치노보다 더 맛있다고. 아니 근데 맛있겠다. 믹스커피 세 우유에다 개에다 믹스커피 3봉지면은 시원하게. 절대 물 안 타요. 얼음 딱 6개 넣고 그래서 쫙 해주면
그 당도 쫙 올라가고 이럴 때. 뭐 멜론 사이다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예요? 멜론 사이다는? 제 아이들만의 시크릿 메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만 시킬 수 있어요. 어른은 안 돼요. 아울은 안 돼요. 야, 아이들만 멜론 시킬 야 수 이거 있어요. 먹고 싶은데 이끌어봐. 멜사 나 아, 좋아하는데. 뭐예요? 나 탄산 좋아하는데. 사이다에다가 메론 시럽 타서 주거든요. 겨울에 이제 딸기 음료를 하는데 네. 저희 딸기 농사를 지니까 어. 딸기를 안 아끼죠. 딸기를 한 14개, 15개. 얼음도 안 넣고 우유만. 딸기를 14개 열 그럼 뭐 널린 게 딸기인데요. 100% 딸기. 아침에 따온 거.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카페를 그곳에 없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이게 이런 킬러 콘텐츠가 있기 때문이야. 예? 아니, 킬러- 이거 딱 봐도 맛있겠잖아. 그럼 제일 비싼 메뉴가 뭐예요? 가게에서? 저희 떡볶이. 떡볶이도 팔아요? 네, 떡볶이. 4,000원. 네, 냄비에다가 직접 끓여가지고. 아, 맛있겠다. 그 분식 같은 거는 와이프가 꿈이 초등학교 앞에 시골 초등학교 앞에 분식점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쪽에다가 주방을 만들어 줬거든요. 마음껏 하라고. 그래서 쿠키도 만들고 떡볶이도 하고 튀김도 하고 막 그래요. 배달도 좀 가십니까? 배달 이제 그 농번기 때 이제 네. 바쁘시니까 여기 커피 10잔만 갖다 줘. 그럼 가요. 원래는 보드를 타고 갔었거든요. 어디요? 아 가까우니까 이렇게 보드 타면서 근데 한 번 엎은 적이 있는 거예요. 넘어져가지고 꽉 이렇게. 아 근데 왜 보드를 탔어요? 아, 나 젊으니까 야, 막 이렇게. 나 젊다. 이런 거 과시하려고. 불편한 거 없어요? 사실 불편한 거요? 뭐, 제가 그 3개월 오픈하고 3개월 만에 차 사고가 엄청 크게 났어요. 예. 운전하다가 고라니가 튀어나와서 튀어나와서 나왔구나. 제가 2바퀴를 돌았거든요, 차를. 그래서 40분 동안 거꾸로 누워 있었는데 그 시간도 아무도 안 지나가는 거예요. 시골이니까. 여기서는 상상도 못 하겠죠. 아무도 안 지나가. 40분 동안 혼자 있었다고요? 저 누워가지고 엄마 하면서 막 울면서 발로 클락션 누르면서 살려주세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 아닌데. 아, 본인이 너무 아니 웃으면서 지나가시는 얘기하니까. 분이 없어가지고. 지나가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분쯤에 지나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한 분이 천천히 가지고 그거 뭔 일이에요? 그래서 달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나 지금 핸드폰 없으니까 집에 가서 전화해줄게. 해가지고 아니, 본인은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팔을 이렇게 다쳤어요. 팔을 이렇게 다쳤어가지고 안 움직이니까 휴대폰 찾으려고 해도 못 찾겠다. 아이 크게 다치셨네. 네. 울었다니까요.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인생은 사계절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입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그 사계절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긴 장마가 있을 수도 있고 커다란 태풍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봄은 언제나 꽃이 피고 여름은 언제나 찬란하고 가을은 언제나 아름답고 겨울은 언제나 따뜻하니까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인생은 사계절이다. 이거 좀 어디서 써먹어야겠다. 인생은 왜냐면 제가 예전에 행사를 할 때 마무리에 이런 좋은 멘트들 하나씩 하면 좋거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함께하니까 또 뭐 인생을 비유한다면 사계절이다. 여러분들 뭐 사계절 같은 그런 삶 되세요. 무슨 사계절 같은 모습으로 있냐? 뭐 얼굴을 네 조각을 낼 거야? 봄, 여름, 가을. 술을 마시면서 이제 책을 읽는 거를 이제 음주 독서라고 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책을 읽기 위해서 카페를 가는 거는 이게 뭐 굉장히 좀 익숙한 일인데 음주를 하면서 책을 마신다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뭐 술을 못해서도 그렇지만 그게 굉장히 좀 너무 특이하거든요. 네. 예, 어떻게 좀 이제 책을 읽을 때 술을 마시면 조금 더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숨겨진 그런 감수성이나 그런 창의성 같은 게 더 구현되는 것 같고 특히 그런 소설 같은 거 읽을 때
술을 마시면서 왠지 저는 이제 술을 잘 못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술을 먹으면서 좀 글을 읽다 보면은 약간 글자들이 일어나서 막 눈 속으로 막 들어오고 막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거기 막 있는 책자들이 나를 따귀를 때릴 것 같고 그러거든. 그런 건 전혀 없다는 얘기죠. 네. 오히려 집중이 좀 잘 되신다는 얘기예요? 네. 대표님께서 좀 소설과 이렇게 자주 먹는 술은 뭡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설 속에 등장하는 그런 술들을 좀 마시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상실의 시대라고 혹시 알죠. 하루키. 무라카미 하루키. 거기에 나오는 이제 보드카 토닉이라는 술이 있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주인공들이 막 너무 맛있어서 5잔 연속으로 마시거든요. 네. 저도 이제 읽으면서 이렇게 따라 마시고. 다 써요, 진짜. 네. 지금 영업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소 때 같았으면은? 이제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이제 오후 7시부터 네. 열어서 이제 새벽 1시 반까지 새벽 1시 반까지.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사실은 가게가 수익을 내려면 빨리빨리 돌아야 되거든요. 술 한 잔 시키고 책 한 권 계속 읽으시면 사실 괜찮나요? 사실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고민했어요. 진짜 이런 분들이 한 어떡하지? 15명이 내내 있으면 어떡하지? 네, 그렇게 고민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막 10분 만에 3잔 드시는 분도 계시고 이상이네. 역시 삶의 방식은 다양해. 야, 속주하시는 분들. 역시 삶의 방식은 다양해. 혹시 이거 손님 오시는 분들이 좀 어떠신 분들이 오시나 좀 궁금한데요. 저희 연령대는 한 20, 30대 분들이 많으시고. 저희가 워낙 조용한 공간이어서 혼자 아니면 가끔 2분 정도 하는 겁니다. 혹시 그 오셨던 분 가운데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으십니까? 네, 몇 분이 좀 떠오르는데요. 네. 그 중에 한 분 중에서 이제 김영하 작가님이 계세요. 누구요? 김영하 작가님. 네. 방송국에 계신 분이요? 몰라서 그래. 모르면 유명한 작가님이시잖아요. 김영하 작가님. 김명이 아니고 김영하. 알쓸신잡에도 나오시고. 네. 네. 알쓸 신잡에 나오셨어요? 네. 거기 방송국 작가님이 아니라 네. 소설가. 네. 책바를 오픈했을 때 처음에 이제 목표를 정했어요. 이분이 오시면 책방이 일단 성공이다. 야. 생각을 했죠. 이제 연희동에서 저도 생활하다 보니까 가끔씩 보여요. 마트에서도 보이시고. 김영하 작가님을. 네, 길거리에서 보이시는데 어느 날 제가 헬스장에서 연희동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김영하 작가님 운동하고 계신 거예요. 말을 걸까? 말까? 네, 한 30분 동안 고민하다가 소개를 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연희동에서 이러이러한 공간을 운영하는 정인성입니다. 했더니 작가님께서 저 그 공간 알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달이 흘렀어요. 이제 오픈을 하는데 그날따라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문을 바라보면서 오늘 손님이 없나?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가 저벅 걸어오는데 작가님이 오시는 거예요. 김영하 작가님. 야, 김영하 작가님도. 김영하 작가님 말고 그냥 오셨던 손님 중에는 기억에 남는 분 없습니까? 많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독특한 그런 음주 습관을 가지신 분도 계신데요. 어떤? 저희는 보통 술 마실 때 한 번에 하나의 술만 마시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은 동시에 3가지 술을 시켜요. 네. 그러신 다음에 한 번 드시고 한 번 드시고 한 번 드시고 이렇게 드시는 분도 계세요. 조금씩. 네. 우리도 지금 콜라 사이다 환타를 시켜놓고 조금씩. 그렇게 섞어 잘 안 마시는데. 뭐 혹시 만취해서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오시면은 네. 뭐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정말 우리 좋게도 만취하신 분이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맨정신으로도 찾기 힘든 위치에 있어요. 그래요? 지도 앱을 찾아서 고민을 한 다음에 여기가 맞나. 그러니까 맨정신으로도 찾기 힘든 위치이기 때문에 술 취하시면 거의 오기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건 저희가 오래된 습관, 취미예요. 그래서 회사에 다닐 때부터 그런 이제 퇴근을 한 다음에 혼자 조용히 이제 술을 마시면서 책을 읽는 습관을 가졌어요. 이제 보통 이제 회식이 끝나고 나면 다들 2차, 3차 가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좀 뭔가 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근데 뭔가 또 술을 마셨으니까 아쉽잖아요. 보통 집에 가거나 그런 카페 같은 데에서 와인 파는 데 있잖아요.
술을 마시면서 책을 읽는데 너무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아, 이런 취향은 많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딘가 있을 것이고 이 소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 보자. 그럼 원래 회사 직장 생활을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어떤 회사를 다니시다가 저는 원래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마케팅을 했었어요. 생활용품 파는 회사. 네, 엘모 생활건강. 아, 예. 아, 생활 건강? 네. 아니 그 굉장히 안정적인 곳인데. 큰 기업 아니에요? 거기 되게 네, 들어가기 맞아요. 힘든데 아닌가? 근데 왜 거기를 또? 출근할 때마다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영어를 출근을 그렇지. 했는데 네. 그 중에서 스티브 잡스의 그런 연설이 있거든요. 그 스탠포드 예. 네. 졸업 네, 연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스티브 뭐라고요? 잡스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데 너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Your time is limited, so don't waste it living someone else's life. Stay hungry, stay foolish. Thank you all very much. 근데 저는 그 연설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좀 약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회사에서 일할 때 정말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팀장님께 찾아가서 그날. 잠깐만, 에이 거짓말. 에이, 야 진짜 정통파 아이가. 아니 잠깐만, 아니 그래도 퇴직이라면은 내가 이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 이런 고민 끝에 그러면 오늘 얘기를 해야겠다. 이거는 말이 돼도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던 때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퇴직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냄비에서도 물을 끓다 보면 밖에선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100도에 임계하는 순간 이제 끓기 시작하는데 네.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다. 계속 99도까지 왔었구나. 네. 근데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 켜준 거예요. 네. Stay hungry, stay foolish. 근데 너무 놀랐을 것 같은데 팀장님이. 그러니까 저를 되게 많이 이해해 주신 따뜻한 분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라면 뭐든지 잘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응원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도 좀 섭섭하지 않았습니까? 야, 그래도 네가 있어야지. 야, 그래. 야, 너 갑자기 빠지면 어떡하냐? 정말. 이것도 아닌데 갑자기 아니, 그거는 그쪽에서도 약간 이거- 준비하고 있던 거 아니에요? 겸사.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주워 담기도. 집에서는 뭐라고 좀 얘기를 하시던가요? 아버지, 제가 사실 퇴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제 드라마에 나온 제품 아버지께서 약간 뒷목을 야, 그거 말씀? 설마 진짜? 너 진짜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이제 계속 한 회사에서만 오래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퇴사라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럼요. 예. 근데 그런 아무런 그런 의논도 나누지 않고 그쵸, 갑작스럽게 퇴사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이제 직장이라는 개념이 약간 이제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그런 개념이 강했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는 않잖아요. 회사 다녔을 때는 보통 어떤 이렇게 하루였나요? 이렇게 좀. 전 지금의 삶이랑 완전 사이클이 달랐어요. 본가가 경기도 쪽이어서 이제 출근할 때 너무 힘들거든요. 다들 이제 많이 막히죠. 네, 만원 버스 엄청나게. 타고 다니니까. 그래서 저는 5시 반에 나왔어요. 새벽 5시 반에.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업무를 한 몇 시에 시작을 하시나요? 저희가 한 8시 반 정도부터 하죠. 8시 반. 그럼 퇴근이 퇴근이 그때 한 7시?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가시면 9시 넘겠네요. 그렇죠. 보통 한 8시, 9시 정도 되고 되고? 이제 뭔가 좀 하려고 하면 이제 자야죠. 좀 자야 하는데 뭔가 아쉽지. 너무 아쉽죠. 그렇죠. 맞아. 아쉬워. 하루 중에. 아쉬워. 예. 그래서 뭔가 웹툰도 좀 보고 네. 좀 침대에서 뒹굴뒹굴 거리고 뭐 그럼 12시 넘잖아요. 네, 한 12시 반 정도에 그래서 자서 또 새벽 5시. 그러니까 얼마나 잠이 부족해. 근데 저는 회사에 다닐 때 졸릴 때 잘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가끔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기에 앉아가지고 네. 이제 잠깐 엎드려서 자는 거죠. 진짜. 우리 저 대표님께서는 하루 일과가 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죠. 네. 예. 보통 오전 9시에서 9시 반 정도. 그래도 뭐 영업 시간에 비해서 일찍. 영업 시간에 비해서 일찍 일어나시네요. 네. 자, 일어나셔서 예, 그리고요. 일어나서 이제 밥을 먹고요. 먹고요. 사실 운동. 운동을 좀 하시고. 네. 예. 일도 하다가
이제 밥을 먹고 운동을 한 다음에 일을 하면 어떨까요? 피곤하죠. 너무 졸립죠. 네, 졸리죠. 노곤노곤하죠. 그래서 저는 졸리면 잡니다. 시간 쪽잠 두번 씩 정도 아, 낮잠을 2번씩이나 자요? 네, 졸리. 낮잠 2번은. 이거 누구나 바라는 약간의 이거 좀 과거에 한량. 그렇죠. 한량. 네. 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또 각자가 다 다르다니까요. 왜냐하면 또 대표님은 하루에 그 쪽잠 2번씩이 하루를 또 지탱하는 굉장히 큰 힘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또 낮잠을 잘 안 자거든요. 저도 웬만하면은 네. 낮잠을 잘 안 자려고 하는 게 낮잠을 자면 또 자고 싶은 시간대에 못 자니까. 그리고 그때 낮잠을 자면 계속 또 그때 자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자유롭게 하셔도 되잖아요. 지금 뭐 훨훨 날아다니죠. 네. 대기업에 다니시던 그때 시절에 지금을 좀 비교를 한다면 뭐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만족스러우신가요? 어떤가요? 다행스럽게도 만족스러워요.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만든 공간에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쪽지 같은 거 적어서 주세요. 덕분에 너무 좋았다, 응원을 받았다. 그런 걸 하면 너무 뿌듯한 거죠. 그래서 나는 진짜 그런 글과 공간으로서 사람들한테 좋은 시간을 보내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건 평생 하고 싶다. 그리고 또 새벽에 뭐 이제 집에 들어갈 때도 본인만이나 느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시다면서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게가 이제 좀 분비해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어쨌든 결국은 이제 문을 닫는 건 저 혼자인 거죠. 그래서 그 샤프의 노래 중에서 연극이 끝나고 난 알죠. 아시죠? 연극이 끝나고 난. 네. 예. 거기서 결국 가사 중에서 결국 연극이 끝나고 나면 그 객석에는 어두워진 객석은 나 혼자인 거죠. 네. 저는 이제 마감하면서 그런 적막감을 느끼고 이제 퇴근할 때도 저희가 보통 제일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뭔가 연희동의 문을 닫으면서 퇴근한다. 아, 내가? 네. 다들 어둑어둑해져 있어요. 연희동의 문을 내가 닫는다. 연희동이라는 연극이 오늘 한 편이 끝났다. 그 주인공이 나였다.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야, 이거를 만드셨네? 니플밴드? 아, 네. 제가 엄청 쓰는 건데. 이거 조셉이 무지하게 쓰는 거. 저는 리플밴드 저 지금은 지금 안 쓰는데. 조셉 뭘 이렇게 보여줘. 아니, 너무 지금 그럼 이쪽으로. 예, 예, 제가 예. 지금은 안 쓰는데 이제 여름에 많이 써요. 여름에. 그렇죠. 네. 필요하죠. 제가 대학생 때 만들었어요. 취직하기 전에. 아, 진짜. 네. 제가 사실 컴플렉스가 이제 하나 있는데 소개팅을 하면 저희가 이제 눈을 바라보면서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여성분께서 눈을 바라보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 뭔지 알아요. 예. 예. 형 같은 경우는 좀 더 밑에겠죠. 아직도 모르게. 어쨌든 그랬는데요. 자꾸 어. 아래를 보시니까 이제 술을 먹다가 용기를 내서 물어봤죠. 왜 여기를 보세요 했더니 그분께서 잠시 좀 화장실을 가서 좀 가슴을 좀 보고 오세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화장실 가슴 보는데 딱 이제 도드라져 보여요. 너무 도드라졌구나. 네, 너무 막 진짜 돌아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는 항상 데일밴드를 몸에 붙이고 뭔지 다녔어요. 알아요. X자로 이제 딱 붙이고 다녔거든요. 저 예전에 여름에 아이들도 입고 왔는데 누가 사인해달라고 해서 이건데 누가 왜 무슨 거예요? 조셉. 진짜로 여기를 제가 어머 있어요. 이게 아이들은 신기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초인종처럼. 맞아요, 진짜.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만들게 되신 거예요. 남성들이 모이는 그 패션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 가서 저는 완벽한 하루가 되기 위해서 밴드를 붙였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댓글을 물어봐요. 어디서 사냐고. 야, 그걸로 그러면 돈을 많이 버셨겠는데요? 그러니까 대학생 치고는 이제 조금 벌었어요. 자, 오늘 저 공통 질문 한번 좀 들어볼까요? 우리 네. 대표님께. 일을 다 떠나서 그냥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들로 하루를 꽉 채워본다면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설레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코로나가 없다는 그렇죠. 전제. 코로나가 없던 전제하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여행이잖아요. 그쵸. 저도 여행을 떠나고 싶고 떠난다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모여 있는 런던에 가고 싶어요.
이제 아침에 이제 그럼 보로 마켓이라고 혹시 얘긴 들어봤는데 뭐 하는데요? 보로 마켓이 그 전통 시장이고 되게 크고 그런데 그쪽 근처에서 숙소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슬리퍼에 추리닝을 입고 추적추적 아, 마켓에 가는 그냥 가지 않고 추적추적 가야 돼요? 네, 약간 추적추적 가야 돼요. 그래서요. 네, 가서 이제 현지인인 것처럼 이제 빵 주문하고 이제 과일 같은 거, 커피 사온 다음에 이제 숙소에 돌아와서 딱 이제 마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샤워를 하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듣기만 해도 좋다. 네, 근처에 이제 테이트 모던이라고 그 영국을 대표하는 그 현대 미술관인데 거기서 이제 전시를 봅니다. 네, 전시를 보고 야, 말로만 들어도 힐링이 되네요. 계속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나 잘 모르는 데지만 거기에 한번 뭐 들어보게. 추적 같은 거 몇 개 정도 있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요. 앞에 템즈강이 있거든요. 거기 이게 뷰가 너무 좋은데 그 뷰가 보이는 레스토랑에 올라가요. 그래서 그 뷰를 보면서 또 이제 밥을 먹어요. 또 이제 밥을 먹었고 전시를 봤으니까 졸리죠. 자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하이드 파크라고 엄청 큰 공원인데 그쪽에 갑니다. 그럼 이제 다들 이제 널브러져 있으면 저도 이제 좀 널브러져서 이제 좀 잠을 자고 네, 일어난 다음에 해가 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네, 해가 지기 시작하면 제가 좋아하는 축구팀의 경기가 이제 열리는 시간. 기가 막힌다. 완벽하다. 완벽해. 이렇게. 완벽해. 그거 보고 와서 반드시 이겨야 해요. 반드시 내 기분 다운 안 되려면 반드시 이겨야 하고. 반드시 이겨야 하고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의 마무리를 이제 맛있는 술과 함께 딱 이제 마무리합니다. 근데 되게 이야기만 들어도 이게 나 어딘지 제가- 모르는데 네. 야, 템즈강. 이거 뭐 그냥 네. 얘기 한번 둘렀네. 네. 예? 발이 축축하네요. 왜요? 추적추적 걸어가지고. 바로 맞게 가셨어요? 발이 축축해요. 바로 그렇죠. 비행기 한번 타고 싶고 진짜 여권 한번 내밀어 보고 싶네요. 그냥 기내식 먹고 싶어요, 그냥. 기내식 한번 먹고 네, 싶고. 기내식 먹고 싶고 이거 있잖아요. 자, 종이 한 장씩 주면서 네. 작성해 주세요. 네. 혹시 죄송한데 이게 뭐예요? 오크페이션 이거 뭐예요? 직원입니다. 깜짝이야. 오케이. 쇼 비즈니스. 패밀리 네임에 예전에 제 매니저가 가족들 이름 다 썼잖아요. 진짜요. 예. 패밀리 네임. 이거 형님 칸이 모자른데 여기서. 예. 왜? 저희 가족이 많아가지고. 그립습니다. 그리워요. 진짜 그냥. 김관훈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떡볶이를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그냥 떡볶이를 세상에 알리고 싶은 남자 김현이라고 합니다. 네네. 약간 역시 진원목 대표님하고 어느 정도 좀 괴를 같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요? 아니 그 온라인에서 좀 그 당시에 독특한 별명으로 좀 활동을 했었다고 그래요. 별명이요? 예, 어묵 프린스가 뭡니까? 어묵 프린스요? 떡볶이로 되게 유명한 대표 카페가 있었고 거기에 제가 아이디를 이제 어묵 프린스라고 해서 활동을 어묵 프린스로. 네. 거기에 카페 직이 그러니까 카페 대장이었죠. 그분이 자기는 떡볶이 너무 좋아하니까 떡볶이 왕이 되겠다. 그리고 너는 어묵을 너무 좋아하니까 어묵기 왕이 되라. 그렇게 했던 분이 지금은 떡볶이 프랜차이즈를 해서 지금 저희 회사의 가장 큰 거래처가 되셨어요. 그 대표님하고 좀 문자 좀 주고받았습니까? 저희는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통화하는 사이예요. 진짜요? 아직까지. 좀 전에 오기 전에도 통화했어요. 뭐라고 통화했어요? 긴장하지 말아라 해서 네가 제일 긴장했더라. 애가 얼굴이 굳었더라고요. 맞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그날 말 무지하게 긴장해가지고. 아니 그 대표님도 카페에서의 별명처럼 진짜 어묵 프린스가 됐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막 떡볶이를 공부하는 그런 레벨이었고 네. 그 친구도 미국에서 온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래서 뭣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도 이제 뭘 해봐야 되니까 네. 이제 찾다가 저희 카페에 온 거죠. 한 40명 모였는데 하필 제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당시는 좀 잘생겼어요. 약간 이동건 배우님 닮았었거든요, 그때. 그래요. 그 당시에. 그 당시 그 떡볶이 정모에서는 보통 어떤 걸 했습니까? 그때 홍대에서 모였는데 홍대에 있는 떡볶이 한 8군데 정도를 한 40명이 몰려다니면서 다 먹죠. 진짜요? 예. 그게 정모 활동이에요? 그렇죠. 예, 떡볶이 좋아하는 사람 모여가지고 정보도 공유하고 자기 뭐 맛있게 만들어 먹고 레시피도 공유하고 막 이러니까요. 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두 분의 만남이 시작이 된 거군요. 그렇죠. 저도 이제 오뎅집 아들인지 몰랐고 그냥 단순히 부산에서 온 떡볶이 좋아하는 친구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쯤 제가 부산에 놀러 갔는데 갑자기 뭐 연락을 했더니 자기네 공장으로 오라 그래서 무슨 공장이야라고 해서 갔더니
큰 어묵 공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알았고. 네, 인연이 이제 시작됐죠. 이야. 네네. 근데 지금은 운영하시는 떡볶이 회사에 어묵을 납품을 또 하고. 그렇죠. 예. 이야. 저희가 어묵을 생각보다 많이 써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무한 리필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먹거든요. 또 해외에도 있으니까 네. 해외 수출도 어묵을 저희 그 수출을 해요. 그걸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 이제 같이 협업하는 사이가 됐죠. 참. 친동생이 친동생. 예. 아니 저희하고도 좀 인연이 있다고요? 제가 그 떡볶이 알리는 데 있어서 사업을 좀 여러 가지 해요. 네. 드라마나 영화 네네네. 이거 찍으실 때 저희가 이제 스태프분들 밤에 고생하시니까 저희가 그런 거 많이 예, 하시죠. 분식차 하는데 어 2014년도 2015년도일 거예요. 네. 7월 달에 유재석 씨 팬분이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네. 그 달리는 남자 런닝맨에. 네, 촬영하시는데 그 떡볶이 선물하고 싶다. 근데 7월 달엔 저희가 안 나가거든요. 왜요? 너무 더우니까. 너무 더워서. 왜냐면 저희는 불 앞에서 너무 덥네. 떡볶이, 어묵, 튀김, 순대를 옆에서 못하네, 노력을 못하네. 하기 때문에 거의 뭐 어마어마해요. 네. 근데 그 당시 조금 유행했던 게 있어요. 뭐예요? 유재석 씨 손을 잡으면 그렇게 운이 좋다고 재수가 좋다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약간 조금 기대를 뭔가가 또 필요했는데 마침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때 제가 옷이 다 젖을 정도로 하고 마지막에 제가 악수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원래 여름에 안 나오는데. 잘 안 나가요. 예. 네. 그래서 좀 잘 되지 않았나. 이게 또 우연히도 네, 또. 네. 아니 근데 이게 좀 원래는 다른 회사에 근무를 좀 하셨다고 그래요. 어디 다니셨어요? 롯데뱅크 유명한 그 효교 회사잖아요. 그 BTX 팀이라고 따로 있어요. 휘발유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네. 것들. 그런 것들을 영업하는 회사에 한 7년 정도 다니다가 지금 돌이켜보면 좀 한심한 짓을 많이 했죠. 제대로 근무도 안 하고 뭐 영업이라고 해서 그냥 맨날 허송세월 보냈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랑 어쨌든 적성이 좀 안 맞았군요. 많이 안 맞았죠. 예, 그렇죠. 예, 제가 그러니까 내 어떤 게 스스로 아니니까.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이게 저 별명이 좀 있었다고 거기서 회사에서. 아, 별명이요? 예. 네, 제가 센스는 있는데 열정 없는 김들이라고. 열정 없는 김들이라고 제가 7년 동안 욕을 먹었습니다. 야 여러 가지 그 대리님들의 호칭이 있지만 열정 없다라는 건. 네네네. 어우. 이거는 단순히 지금 집이 어렵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잠시 멈춰 있는 곳이다라고 하면 단순히 생각했지 월급을 받고 있음에도 거기에 집중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버티기가 맞죠. 일단 뭐 내일 난 뭘 해서 더 재밌겠다가 아닌 오늘 하루는 이렇게 잘 버텼구나. 그래 내일은 또 어떻게 일이 벌어지겠지 뭐 하면서 그냥 이런 상황. 아니 근데 이게 좀 원래 개그맨이나 방송 PD가 되고 싶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바로 일을 시작하셨다고. 네네 원래 조금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 엄청 잘 살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살았길래 엄청. 서울은 비교할 바 못하는데 원주에서 강원도에서는 거의 뭐 일이야 다닌다. 그러면 거의 저희 때는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주 1회가 아니라 뭐 주 한 3, 4회. 내가 가고 싶을 때 언제나 언제든지 네, 네, 네. 감튀 먹고. 그러니까 무조건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죠. 예. 그 대학교 수능 보고 대학교 입학식 날 차 끌고 간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운전면허 배워가지고 어머님이 차 사서 가지고. 아니 대학교 1학년 때 차를 뽑아줘. 네네네. 어떤 차를? 그래도 그게 나 좀 소름 돋아. 왜냐면 그때 처음으로 나왔던 차. 맞지. 나는 다른 거에서 나왔어요. 경차. 네 경차. 저는 좀 맞은 줄 알았어요. 저희 땐 그런 거 없었어요. 예. 사실은 근데 그 나이에 차를 가지고 있다는 대단한 자체가 거죠. 네네. 대단한 거죠. 예. 집안이 좀 굉장히 부유하셨군요. 엄청 부유했죠. 예. 그래 오늘 뭐 어떤 그 농기계 팔았어요. 트랙터 콤바인. 사이즈가. 사이즈가 틀리죠. 예. 그 회사 이름이 혹시? 그 농기계라고. 그거 굉장히 큰 회사인데. 네, 거기 강원도 지점에서 저희가 전국 1등했던 매장. 예. 이야. 그 집 아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소위 말해서 강원도에서는 또 굉장히 유명한 집안이셨구나. 이제 아버님이 근데 좀 지병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유방암에 걸리셔가지고 저 대학교 때 이제 항암 치료를 들어가시면서 네. 집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완전 가난하게 됐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울 와서 회사를 다녔던 거예요. 농기계 사업은 아예 다 접으시고. 네네, 아예 그건 이미 다 날라갔습니다. 그래요? 아니 어쨌든 그렇게 어떻게 정유회사에 다니시다가 어떻게 떡볶이 사업을? 계속 그렇게 7년 동안 회사에서 이제 다니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한계가 온 거예요, 제 한계가. 와, 제 미래도 안 보이고 여기서 이제 욕먹는 것도 지겹고 저희 이제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을 하고 이제 같이 술을 한잔 하는데 왠지 저한테 다 쏘라는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너 잘 나가잖아. 네가 한번 쏴라. 네, 네 서울에 있으니까 잘 나가잖아. 너네 집 원래 잘 살았잖아. 저 이렇게 힘든 상황도 모르고. 그다음에 제가 닭발하고 한치를 겁나 좋아하는데 네. 그 안주를 그 먹고 싶은데 그걸 차마 못 시켰던 거예요. 왜요? 그거 시키면 내가 다 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니까. 한치하고. 그 있잖아. 안주를 내가 시키면 원래 안주 시키는 사람이 뭔지 보통 알아요. 내거든요. 제가 그 당일날 서울로 혼자 버스 타고 올라오는데 근데 그거를 못 시키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버스에서 너무 울었어요. 뒷자리에서 혼자 그냥. 근데 사람이 너무 울다 보면 그 머리 하얘지는 거 아세요? 알죠. 아, 내가 뭘 좋아할까, 뭘 잘할까 생각하는데 그 하얀 머리 속에서 필름처럼 딱 떡볶이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저희는 뭐 편의점, 뭐 패스트푸드 이런 게 거의 없었으니까 네. 그나마 저희 앞에 집 앞에 있는 그 포장마차에 할머니가 파는 떡볶이가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는 거의 최고 핫플레이스였어요. 제가 언제든지 가도 떡볶이를 많이 주셨고. 100원어치 먹어도 막 이만큼 주시고 남기고 내일 또 먹을게요. 이러면 내일 또 주시고. 키핑. 아니 뭘 얻어먹은 걸 남기고 내일 또 먹어요. 아니 돈 내고 먹었어요. 아, 돈 내고. 아, 그래야지. 좀 저렴하긴 했지만 네. 100원 주고 먹었지만 예. 이 떡볶이를 통해서 친구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이런 매개체였죠. 떡볶이가. 예. 오. 그 기억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떡볶이 장사나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떡볶이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처음에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퇴직금을 받으면서 떡볶이를 하고 싶으니까 그걸로 이제 요리 학원을 다 다녔어요. 어느 날 학원을 가는데 어떤 친구가 꼬마애가 핫바를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문득 그거 보고 와, 내가 얼마 전에 부산에 어묵을 먹고 왔는데 너무 맛있는데 저거를 한번 더 맛있게 만들어서 팔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학원을 째고 바로 제가 부산으로 갔어요. 가서. 네, 가서 그 박용준 친구를 만나서 그 아버님을 만나서 제가 브리핑을 했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어묵을 너무 이렇게 만들어서 팔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 제가 처음으로 얘기 들은 말이 우와, 당신 진짜 열정 있다고. 야, 열정 없는 김대리였는데. 퇴사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었거든요. 7년 동안 열정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300만 원밖에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그 당시 돈이 30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네. 퇴사하고 300만 원밖에 없었는데 거의 일주일에 2-3번씩 부산을 내려가가지고 가서. 그 어묵바를 계속 개발하면서 그걸 이제 유통하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요즘 흔히 말하는 소셜 커머스에서 뭐 계속 1, 2등 하면서 3개월 만에 거의 그 당시 연봉만큼의 수익을 제가 매달 벌었어요. 연봉만큼의 수입을 매달이요. 네네네. 자고 일어나면 뭐 10만 개, 자고 일어나면 10만 개씩 팔리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너무 감사했던 게 저는 그때 사무실도 조그만 거 월세 50짜리 혼자 있는데 너 하나 믿고 그쪽에서 다 배송도 다 해주고 다 해주셨던 거예요. 네. 근데 뭐 사진 어묵 쪽에서도 사실 좋은 거잖아요. 같이 함으로써. 그렇죠. 어묵도 솔직히 그 당시 좀 유명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개발하면서 저도 돈 없고 그때 박용준 대표도 돈 없어가지고 둘이 다 같이 시장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승교떡 파는데 그 앞에서 둘이 어묵 하나 집어 먹으면서 야, 나는 떡볶이 왕이 될 거야. 형, 저는 어묵 왕이 될게요. 그러면 난 세계 떡볶이 왕이 될게. 그래서 전 어묵 왕. 그래서 막 크로스하고 막 우리끼리 이러는데. 근데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얼마 전에 그 어묵 업체가 서울에서 발대식을 했어요. 박용준 대표도 이제 새로운 대표님을 모셔가지고 더 기업 크게 만드는 약간 이런 걸 하기 위해 발대식을 하는데 제가 초대됐어요. 거기 앞에 앉아 있는데 그 박용준 대표가 나가서 이제 우리 어릴 적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성장해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저 혼자 앞에서 오 웃었어요. 이러면서 울었어요. 네, 너무 울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니까. 네네. 이렇게 밝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네. 얼마나 고생을 아유. 네? 많이 했겠어요. 그때는 떡볶이 배울 데가 없어요. 네. 그다음에 돈도 벌어야 되니까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게 인터넷에서 배우는데 뭐 치킨 동호회, 뭐 자전거 동호회 이런 거는 엄청 많은데 떡볶이 동호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만들었지 어떻게 해요? 만드신 거예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나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한번 배워보려고. 아니 근데 어찌 됐던 그래서 전국에 있는 떡볶이 집을 다 가보고. 네, 웬만한 데는 저희가 한 3,000군데 이상 가본 것 같아요. 맛있는 곳은. 네. 처음에는 뭐 제가 카페 혼자 운영하니까 아무도 가입 안 하죠. 네. 저도 뭐 할 수 있는 게 뭐 그냥 스크랩밖에 안 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직접 몸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너튜브들 맛집 뭐 탐방하듯이. 네, 탐방하듯이 직접 뭐
뭐 부산 가서 먹어서 현장에서 적어서 올리고. 올리고 이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하나의 정보가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이 뭐 100명, 200명, 300명, 뭐 1000명, 지금 4만 명 정도. 지금은 4만 명이에요? 네네. 야 대단하시네. 3천 군데를. 아니 근데 그 진짜 이게 뭐 버스를 전세를 내 가지고 대구에서 떡볶이만 딱 먹고 올라왔다고. 네네. 저희 뭐 서울에서만 너무 정모하니까 카페 회원이자 대구에서 떡볶이 하시는 분이 연락 오더라고요. 뭐라고요? 아 우리 떡볶이도 한번 같이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멀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저희가 갈게요. 이래가지고 모집을 했죠. 대구 떡볶이 드시러 가실 분 그래서 50명 추려서 이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여기 강남 앞에 모여가지고 버스 타고 그럼 보통 뭐 인사들이 따로 있습니까? 어떤 인사들 뭐 따로 나누시는 인사는 없으세요? 보통 아이디로 부리죠. 아이디로 뭐 예를 들어서 옹프린스님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행복 가든님 뭐 그다음에 또 해맑은 써니님 뭐 떡볶이 좋아님 어서 오세요. 떡볶이 좋아하니. 아 서로 이름을 안 부르시는구나. 이름 몰라. 아예 몰라. 지금도 몰라요. 이름. 갑자기 그분 생각난다. 누구요? 제가 한 5년 전에 그분이 41살인데 네. 미국으로 간 누나예요. 누나요? 예뻤어요 되게. 네. 그래서 카페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네. 근데요, 어떤 누나? 아이디가 콧물. 네. 그래서 콧물 누나라고 했는데 지금 LA를 이민 갔거든요. 왜 근데 콧물로 하셨대요? 특별히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런 예민한 것들 잘 안 물어보거든요. 아니 왜냐면 여기서 뭐 다른 거 묻지 말고 그냥 떡볶이만 네네네. 떡볶이를 좋아해서 뭉친 거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회비를 모아서 가는 겁니까? 그렇죠. 회비 모아서 가죠. 다행히 저희 떡볶이 동호회가 저렴해서 그래도 맥스 한 10,000원이면 하루를 보내요. 진짜요? 저 친구들이 그래요. 만약에 제가 그 소고기의 모든 것 했었으면 네.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거다. 야. 제가 전국 투어 다닐 때도 보통 하루에 많이 먹으면 한 10군데, 적게는 5군데 먹거든요. 그렇게 해봤자 1,000원, 2,000원이니까 10,000원이면 되거든요. 진짜 전국 팔도에 있는 떡볶이들이 맛이 어떻게 다르고 이런 건 정말 바삭하게 아시겠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뭐 프랜차이즈도 많고 보편화됐는데 그래도 기존 원래 그 도시나 그 도의 그 조금 그 몇 다르죠.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세요. 어떤 그 이제 그 지역마다의 어떤 네네네. 그 특징 뭐 다 얘기는 못 하겠지만. 네네. 뭐 대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날씨도 덥고 뭐 데프리카마 이러잖아요. 대체적으로 간이 세죠. 예, 그리고 제가 매운 거 엄청 좋아하는데 네. 대구 가서 떡볶이를 잘 못 먹어요. 왜요? 이게 매운 단계를 넘어서는 약간 쓰다라는 느낌 정도? 예, 예, 예. 그러니까 좀 색깔도 좀 진한가요? 그렇죠. 진하죠. 제가 어느 날 가서 떡볶이를 먹고 난 못 먹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앉아있는 그 대구 사는 초등학생들은 그걸 국물을 퍼먹고 있을 정도의 지역차가 좀 있는 거죠. 예. 또 어떤 소개시켜주고 싶은 지역? 제가 개인적으로 부산 떡볶이 참 좋아해요. 네네네. 예, 부산 같은 경우는 흔히 서울에 많이 없죠. 물떡! 아 물떡. 말랑말랑한 아, 떡. 예. 그래서 보통 부산은 떡볶이를 끓여서 만든다기보다는 떡볶이를 약간 중탕으로 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래가지고 물엿이랑 맵지 않고 달큰하면서 떡에 대한 식감이 좋은 이런 떡볶이. 전라도 지역은 어떻습니까? 전라도가 떡볶이가 많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너무 맛있는 집이 많다 보니까 의외로 떡볶이를 잘 신경을 안 쓰나 봐요. 예. 음식이 또 이게 또 전라도 지역은 맛있으니까 네네. 생각보다 떡볶이집이 그렇죠. 다른 네. 지역보다 많지는 않다는 얘기군요. 프랜차이즈들도 오히려 저희 전라도에서 성공한 데들은 의외로 많이 없어요. 충청도. 충청도. 충청도도 뭐 지역마다 좀 틀리겠지만 약간 간장 베이스라는 데들이 많더라고요. 예, 흔히 뭐 양반들이 많이 사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궁중 느낌의 뭐 궁중 떡볶이는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 약간 간장 베이스의 이런 떡볶이가 많고. 뭔진 모르겠지만 여기 좀 양반의 또 집안이고 양반의 고장이다 보니까 궁중 느낌이 좀 있다. 아. 저희 동호회가 보통 보면 뭐 고등학생들 올 것 같은데 떡볶이니까 보통 20대에서 60대까지 와요. 다양하시구나. 예,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떡볶이 얘기하면요, 그거 얘기할 때 되게 재밌는데 한 발짝 뒤에서 보면요, 진짜 가관이에요. 저 사람들 왜 나이도 지긋하신 분들이 왜? 그러니까 왜 뭐 저렇게까지 이야기할 내용인가 할 정도로 진지하게. 왜냐면 심취하니까 진지하게 해야지. 엄청 진지하게. 아니 그러면 대구는 납작만두는 맞는 거죠? 대장만 남자만 맛있죠. 유통하고 싶은데 유통이 안 돼, 그게. 왜? 그게
말 그대로 너무 납작하니까 냉장으로 유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 깨지니까. 근데 냉동으로 하면 이게 깨져요. 그래서 그게 맛있는 데서 서울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아무리 먹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저 그것 때문에 대구 간 적도 그 있었거든요. 만두를 진짜 좋아해요. 저 만두 왕이에요. 너무 좋아해요, 만두. 아, 그러면 동성로 쪽에서 드셨나 보다. 그랬던 것 같아. 시장통 안에 있는 데서 중앙 맞아요. 가운데 있는 곳. 먹는데 피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얇아야 맛있어요? 두꺼워야 맛있어요? 네. 저는 좀 얇은 거 좋아해요. 저도 얇은 거 좋아해요. 네. 저도 최근에는 좀 약간 얇고 속을 좀 먹는 스타일이고 또 어떨 때는 또 이 두꺼워가지고 이제 그 약간 빵 같은 느낌이 또 그것도 있고 뭐 달라요. 거 봐요. 이게 별거 아닌데 동호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예. 아, 맞네. 쌀떡조와 밀떡조화로 한 이틀은 얘기해요. 아니, 떡볶이를 좀 댁에서도 좀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좀 있을까? 뭐 레시피가 좀 많긴 하지만. 그 혹시 두 분 다 혹시 어머님께서 떡볶이 옛날에 만들어 주신 적 있나요? 있죠. 아마 저희 어머님들은 만들어 주신 떡볶이 맛이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님들이나 우리 가정에서는 거의 다 고추장을 퍼가지고 네. 떡볶이 만들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예, 예. 설탕 넣고. 그렇죠. 뭐. 예. 근데 떡볶이에는 원래 고추장이 안 들어가요. 네, 고추장이 들어가면 너무 텁텁해져가지고 맛을 다 버립니다. 예. 그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제가 고추장 무조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왜냐면 떡에서도 전분이 막 나오고 고추장도 어떻게 보면 전분이 막 나오는데 두 개가 섞여버리면 떡볶이 맛이 완전히 꽉 막혀버리거든요. 답답한 맛이 나거든요. 약간 좀 텁텁한. 네, 텁텁하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집에서 만들어 드실 때 뭐 고춧가루 2가지 정도 섞으셔가지고 고춧가루로만 고춧가루로만. 네네 가루로만 양념을 만드시면 훨 깔끔한 맛이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보통 라면 끓일 때도 그 뭐 끓는 좀 높인다 그래가지고 스프부터 넣고 라면 나중에 넣잖아요. 뭐 그런 분들 계시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떡볶이도 만들 때 떡을 먼저 넣으신 다음에 떡이 약간 좀 빵빵해졌을 때 그 만들어 놓은 양념을 넣으면 온도차가 좀 식으면서 떡이 소스를 싹 먹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좀 더 떡에 양념이 배인다라는 느낌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좀 돼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훨씬 맛있어요. 별거 아닌데 색깔도 차이가 있고 맛도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이야. 대표님께서 뭐 이제 전국에 있는 뭐 떡볶이집을 굉장히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추천하고 싶은 우리나라 최고의 떡볶이집은 뭐 각자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냥 내가 뽑은 최고 내 네네. 입맛에는 이 떡볶이가 최고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의 그 대학로에 있는 떡볶이 집이고요. 그 댄스팀 이름으로 돼 있는 거. 맞아요. 아시는 거 있어요. 맛있어요. 그거랑 부산에 가면 오징어 튀김이랑 주는 그 다리로 만든 집이 있어요. 아, 네. 맛있겠다. 벌써 오징어 튀김 듣는 순간 오징어 튀김이 이만해가지고 가위로 톡톡 썰어서 먹으면요. 저는 제가 혼자 가는 떡볶이집이 네. 있어요, 실제로. 네. 그 압구정동에 무슨 새 떡볶이라고. 친해요. 저희가 회원분. 아, 그래요? 와, 장난 아니네. 사장님이 진짜 농담이 아니라 떡 자체가 너무 맛있으니까 그냥 안에서 흰떡을 줘서 그렇죠. 먹어보라는 예, 거예요. 야, 신떡도 그냥 먹으면 맛있어. 맞아요. 그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도 뭐 떡볶이를 여기저기 많이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예, 저는 그 거기도 참 좋아하거든요. 판포에 있는 네. 네. 사과. 예, 사과. 예. 아시네. 만두죠, 만두. 만두죠. 만두죠, 만두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저는 그 떡볶이도 좋지만 그 주변의 부속물들, 친구들, 친구들. 예. 친구들 참 좋아해요. 그게 투박할수록 더 좋아요, 거기. 왠지. 왠지. 아니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당시 그 어묵 우리 그 대표님께서는 네. 어묵계 스티브 잡스가 끕니다. 뉴욕 타임즈에 어묵 없으면 어떻게 살 뻔했냐 네. 이런 기세가 실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네네. 우리 대표님의 꿈은 저도 그겁니다. 뭐 제가 여행을 하던 한국 사람들이 어딜 가던 이 떡볶이라는 음식을 전 세계 어디 가서도 즐길 수 있고 이 떡볶이를 전파한 사람이 바로 떡볶이 명장이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김관원이었다. 그게 나다. 그게 바로 나였다. 이게 제일 너무 하고 싶어요.
네, 원래는 올해 미국이 오픈했어야 되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오픈을 못해서 미국하고 호주 대기하고 있고 이제 유럽만 딱 하면 진짜로 이제 떡볶이를 전 세계에서 먹을 수 있는 그날이 올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유퀴즈 Yes. 예스. 자,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왕 이름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왕은 손만 대면 무엇이든 황금으로 만들었는데요. 딸마저 황금으로 변하자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것을 깨닫고 그 힘을 없앴다고 합니다. 흔히 손대는 일마다 큰 성공을 거둬 이익을 얻는 사람을 이것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5초 시간 드립니다. 5, 아 기억이 안 나. 누군지 알겠는데. 4, 아, 저도요. 3, 2. 정답은요? 아 기억이 안 나요 지금요. 좋습니다. 그래요. 정답은 마이다스의 손. 미다스의 손. 이거. 자, 그럼 하나 뽑아보시죠. 자, 선물. 네. 저는 또 떡볶이니까. 아, 빨간색. 저기 조셉이 제가 한번 한번. 해. 그래도 뭐. 네, 자기야, 선물. 좋은 거 한번 뽑아드려요. 네, 좋은 거 한번. 야. 나왔어요? 와, 나왔어. 프리미엄 과일 세트. 이건 또 뭐야? 이거 뭐 좋은 거야? 좋은 거 같은데? 네. 진짜네. 아니구나. 네. 더 좋네요. 근데 귀엽다. 야, 근데 이거 괜찮다. 우산. 우산이. 야. 가방도 있네. 파인애플 가방. 감사합니다. 네.